자, 이제 그래프 뉴럴넷을 넘어가서 이제 학기 끝날 때까지 이제 남은 시간에는 자연어 처리 그 부분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 번역기. 그러니까 이제 번역기를 만드는 것도 자연어 처리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떤 그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메일이 왔을 때 이게 이제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자연어 처리 프레딕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뭐 어떤 리뷰를 읽었을 때 이게 이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거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연어 처리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이제 한국어, 영어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화학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화학에다 적용을 하면은 이제 스마일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스마일스라고 하는 거는 분자가 문자로 처리된 거잖아요. 그 문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것을 이제 예측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자연어 처리 기법을 응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어 처리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도 여러 가지 응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연어 처리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GPT-3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데모를 보면요. GPT-3 이제 데모 아마 여기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GPT-3라고 하는 것은 GPT-3 테스트 서버가 없나?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거 이제 아마 사인업을 해야 되나 보네요. 네, 사인업을 해야 되나 보고. 그러니까 그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챗봇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봤죠,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자연어 처리의 일종인데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영어로 많이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국어 요거 뭐냐? 코 GPT-2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서버 데모를 데모를 한번 보면 돼요. 데모를 한번 보면 write with 요거 말고 코리안 GPT-2 데모 링크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문장을 쓰면은 그 문장에 이어서 이렇게 뭔가 쭉 문장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화학은 이제 재미있다 이렇게 치면은 얘가 이제 프로세싱 한 다음에 하지만 얘는 이제 좀 뭔가 네, 이상한 게 나오네요. 그죠? 네, 아직 학습이 제대로 안 됐나 봐. 아니면 우리 이제 다른 거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엔터를 치면 뒤에 이제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predict 오늘 날씨가 좋네요 다음에 이제 막 웃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모티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뒤에 문장을 완성해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사실 한국어 버전은 아직까지 저도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지만은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어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서 허깅 페이스 이런 데에서 이제 만들어 자기들이 이제 학습해 놓은 거를 이렇게 공개를 해 놓았는데요. 네. 뭐 she 이렇게 이제 she knocked on my door 이렇게 하고 이제 엔터를 치면 자, 뒤에 이제 여기를 이제 하면은 이렇게 탭을 누르면 아니면 여기 이제 트리거 오토 컴플리트 얘를 누르면은 뒤에 계속 뭔가 그 뒤에 연결되는 문장을 막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탭을 치면은 계속해서 뭔가가 이렇게 문장이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뭐 가상의 시나리오 혹은 소설을 쓰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요즘에는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이런 AI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자연어 처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일부분을 주면은 뒤에를 완성하는. 그럼 또 뭐 그냥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치면은 뭐가 나올까요? 네, 일상 스타그램. 뭔가 데이터셋 안에 인스타그램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네. 뭔가 아직까지 한국어 버전은 문맥이 네, 완벽하게 맞는 것 같진 않네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자연어 처리고요. 자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전 처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요? 아, 코렐파이 네. 자, 올렸고요. 음. 자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토크나이제이션은 문장이 있을 때 문장을 토큰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로 자르는 겁니다. 기본 단위로 자르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영어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A dog run back corner near a spare bedroom.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얘를 단어로 이렇게 문장을 단어 단위로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스파이시라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NLTK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파이시라는 거를 쓰려면은 그냥 import spicy를 하고요. 자, spicy.load, 자, 여기 이제 다운표 EM, 그러니까 영어를 일단 로드를 하겠다. 그러니까 영어 모드의 토크나이저를 불러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토크나이즈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자, 어떤 텍스트가 오면요. 자, 텍스트를 자, 텍스트를 자, en 텍스트를 받아줘. en 텍스트를 spicy en.tokenize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돌리면 여기 이제 톡이 되고요. 톡.text.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물이 이렇게 리스트로 정의가 되겠다. 토크나이즈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 토크나이즈 함수에다가 문장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단어 단위로 이렇게 끊어주게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토큰화라고 하고요. 요 비슷한 걸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NLTK라고 하는 모듈도 있습니다. NLTK. 자, 그러면 이렇게 NLTK를 설치를 하고 얘를 합니다. 그 필요한 내용물을 이렇게 다운을 받고요. 자, 그다음에 nltk.tokenize 안에서 이제 word tokenize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와 가지고요. 네. 요
워드 토크나이즈 함수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문장을 단어 단위로 끊어주게 됩니다. 혹은 이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스트링에 있는 스플릿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로. 그러니까 영어의 경우에는 영어는 우리가 이제 조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어 띄어쓰기 별로 이렇게 끊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한국어를 잠깐 보면요. 네, 한국어의 경우에는 자, 이런 이제 한국어 텍스트가 있습니다. 얘를 그냥 자르면은 자, 보세요. 그냥 자르면은 띄어쓰기 단위로 그냥 자르면 사과의 놀라운 효능이라는 글을 봤어. 자, 이렇게 잘렸죠. 그죠? 자, 이렇게 잘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과의랑 사과를 뭐 사과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떼내고 그냥 사과는 사과인 거지. 사과의, 사과를, 사과랑 뭐 이렇게 전부 다 다른 단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단어의 개수가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처리할 때에는 형태소 분석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화학을 할 때는 크게 필요 없는데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거는 조금 알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그 사람 이제 자연어 처리 연구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요 이제 맥캅이라고 하는 요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한국어에 맞도록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줍니다. 이거 지금 설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네. 설치가 지금 이제 약간 메이크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은 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일단 돌려놔 보세요. 네, 돌려놓으면은 사과의 놀라운 효능이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와 조사를 알아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줍니다. 이 라는 글을 봤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띄움 이렇게 이제 마침표 문장 부호도 따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가 한 덩어리고 오늘 사과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의미 단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잘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보캐뷸러리 단어 집합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설치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보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돌아가는 동안 잠시만 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단어 단위로 끊을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아예 문자 단위로 하나하나 알파벳 하나하나 단위로 혹은 이제 한글 하나하나 단위로 이렇게 토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를 예측할 거냐, 뭐를 학습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단위로 끊을지는 유저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스마일스를 다루겠지만은 스마일스를 다룰 때에는 기본적으로 문자 단위 토큰화를 훨씬 많이 쓰게 됩니다. 네, 훨씬 많이 쓰게 되고요.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러면 우리 딴 거도 한번 해볼까요? 돌아가는 동안. 네. 어이? 네. 아직 학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뭔가 이상한 문장이 완성되고. 자, 네,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죠? 설치가 끝나고 얘를 돌려보면은 이렇게 사과의 놀라운 효능이 라는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로 이렇게 단어를 끊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 토크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있으면은 그냥 한 글자 글자, 한 알파벳 단위로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것이 문자 토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각각을 일종의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어 단위로 잘랐을 때 이거를 단어들을 다 모으면은 딕셔너리, 사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캐뷸러리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단어의 집합. 그러니까 단어의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중복을 제거한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집합. 뭐 영어 같으면 영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 한국어 같으면 한국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 뭐 다 모으면은 몇만 개쯤 되겠죠. 그죠? 몇만 단어쯤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제 삼아서 네이버 영화 리뷰를 분류하기. 이 리뷰가 이제 포지티브하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요거를 분류하는 예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요 패키지들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네. 자, 여기에서 그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놓은 요 파일을 여기에서 긁어옵니다. 긁어와서 여기 이제 ratings.txt라는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대로 세이브가 됐으면은 여기에서 샘플 데이터 있나? 아닌데. 여기 이제 파일 네임으로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로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보면은 첫 번째 10개의 데이터를 보면은 뭐 여기 이제 아이디고 여기 실제 다큐먼트, 실제 한국어 문장이죠. 그 다음에 레이블이 1이라고 돼 있으면은 얘는 이제 파지티브하다. 라는 네거티브한 거는 빵. 그러니까 긍정 1, 부정 0으로 레이블링한 데이터. 사실 이건 이제 20만 개는 누군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했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좋다. 뭐 그럼 이제 긍정적인 거죠. 네. 이것도 긍정적이라는 뜻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임의의 어떤 다른 리뷰가 오면은 그게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아서 예측하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IMDb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샘플 수 보면은 지금 이제 20만 개의 리뷰가 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일단 임의로 100개만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100개만 저장을 하고, 자, 샘플 데이터에서 다큐먼트가 이제, 자, 이거 뭐냐면은, 자, replace. 그러니까, 요런 특수 문자, 웃음 기호라, 요런 이제, 요거 이제, 승수 기호라던가, 요런 것들은 다 그냥 이제 지워버립니다. 한글, 이제 필요 없는 거를 조금 지우면은, 자, 보면은, 네. 여기 이제, 한글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건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요건 이제 정규 표현식인데 기역에서 히읗, 아에서 으까지 그다음에 이제 가에서 히까지. 그러니까 한글과 공백이 아닌 것을 전부 다 그냥 이제 지워버리는. 요 맨 위에 있는 라인은 그런 뜻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나면은 뭐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는데 네, 요 10번째 있는 거는 이게 긍정적인 리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네. 그러면은 이제 요 문장들을 우리가 이제 토큰화를 실행을 해보면요. 토큰화를 할 때는 여기 이제 불용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 것들.
사실은 은는, 이가, 을를 뭐 이런 것들은 특정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설치한 메카 토크나이저를 불러와서 여기 이제 토크나이즈드에다가 이제 여기 센텐스 문장을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문장을 토크나이저.morph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얘가 이제 템프가 되고 템프에서 for word in temp. 근데 이제 word가 stop word.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은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라. 요 이제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죠. 요거를 해서 토크나이즈드라는 데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요런 이제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 앞에 있는 거를 한번 보면요. 네. 앞에 10개를 토크나이즈 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보고, 지금, 다시, 재미, 뭐 이렇게 이제 의미 단위로 이렇게 이제 끊었다는 거죠. 의미 단위로 이렇게 끊었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토크나이즈드 안에는 이제 단어 단위로 끊어져 있는 문장의 리스트가 이제 들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 프리크 디스트 빈도수 계산 도구라는 데다가 집어 넣으면은 이제 단어가 전체 몇 개쯤 단어가 있느냐? 단어가 이제 664개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보캐뷸러리에다가 이제 특정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빈도수 이 전체 데이터 안에서 요 재밋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느냐 이제 총 10번 등장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사실은 요건 진짜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거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스마일스 데이터 혹은 이제 화학 데이터를 다룰 때는 뭐 요거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한번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 그러니까 논문 파일이 있을 때 논문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뽑아내는 AI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호모루모 갭을 아니면 어떤 뭐 엑스테이션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를 논문에서 이제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교수님이 대학원생 시켜가지고 이제 이거 논문 한 1000편에서 데이터를 다 뽑아라 손으로. 뭐 원래는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엔 너무 뭐 100편 내지 1000편까지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뭐 수십만 편에서 데이터를 다 뽑아내려면은 그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AI들도 요즘 이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고요. 텍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마이닝, 이렇게 이제 캐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most common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쓰면은 요 보캐뷸러리를 우리가 이제 저장을 했는데요. 보캐뷸러리 안에서 most common 숫자 500 뭐 이렇게 주면은 이제 상위 500개까지만 킵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 영화 리뷰에서 데이터를 다 긁어 와가지고 얘네들을 단어별로 다 잘라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을 거고 정말 어쩌다 한번 아니면은 그냥 뭐 소수의 사람들만 쓰는 은어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 500개만 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근데 컴퓨터는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를 숫자화 시켜서 다루는 것을 선호합니다. 숫자화. 네. 그래서 이제 단어가 지금 500개가 됐는데 단어를 각각을 이제는 단어로 다루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정수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매핑을 시킨다는 거는 각 단어에다가 어떤 특정 거기에
걔에 해당하는 정수를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word to index라는 거를 보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word to index는 이제 요 뭐냐 이렇게 이제 요 거부랑 괄호로 하면 요 딕셔너리를 정의하는 거죠. 딕셔너리. 자, 요 보캐뷸러리 안에서 이뉴머레이트 이제 인덱스랑 워드를 가지면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 올 거예요. 네. 워드에 이제 첫 번째를랑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워드 투 인덱스에서 이제 unknown 여기 unk는 unknown이고요. 여기 패드는 패딩입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돌리고 나면은 자, 요 워드 투 인덱스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말 그대로 단어가 주어지면은 그 단어를 특정 정수 값으로 이렇게 이제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다가 들어오면 얘는 숫자 2, 영화는 숫자 3, 고는 숫자 4, 을 숫자 5,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옆으로 쭉 가보면은 재밌 같으면은 16번, 정말 24번, 뭐 이런 식으로. 네, 진짜 33, 뭐 감동 3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단어 단위로 다루는 게 아니라 단어를 이제 정수로 다 매핑을 시킵니다. 매핑을 시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린 것들을 이제 워드 투 인덱스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를 보면 토크나이즈드 이렇게 단어 단위로 잘라진 라인을 대해서 이렇게 포문을 돌면서 라인에서 여기 이제 W 워드겠죠 워드 네. 한 단어씩 읽어서 워드 투 인덱스라는 요 딕셔너리에서 워드가 존재하면은 요거를 끌어내고요. 요 이제 정수값을 가져오고 없으면은 unknown 키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unknown을 집어넣는 거죠. unknown. 이건 이제 내가 모르는 단어다. 어떤 고유명사 이런 게 나오면 이제 unknown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문장을 전부 다 이제 정수화 시키는 겁니다. 정수화. 그렇게 해서 encoded라고 하는 요 리스트 안에다가 다 저장을 하는 거고요. 저 encoded를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encoded print L 이제 처음 10문장만 출력해 봅시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10개의 문장 어릴 때 보고 지금 다시 봐도 재밌어요. 지금 이제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단어로 된 문장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숫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78, 27, 9, 4, 50, 41. 네. 그 다음 문장은 요 숫자로 바뀌고 그 다음 문장은 요 숫자, 요런 숫자. 이제 요렇게 수치화된 문장을 컴퓨터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여기에서부터 어떤 특정 단어들의 조합, 뭐 위치와 조합 이런 것들을 다 패턴을 학습을 해서 이 문장이 긍정적이다. 아니면 이 문장이 부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의 처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문장이 있다. 문장이 있으면은 얘를 끊은 단어 단위로 끊고 단어를 정수에다가 매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정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다룰 수가 있다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문장의 길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떨 때는 문제가 되고 어떨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치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장 데이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에 문장 하나씩 학습하기보다는 한 번에 100문장씩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문장의 길이가 다 다르면은 얘네들이 조금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를 모두 똑같이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걸 우리가 패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CNN을 할 때에도
뭐였죠? CNN을 할 때에도 그림이 있으면은 그림 옆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붙이는 거를 패딩이라고 했었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문장이 있을 때 문장에다가 이제 문장 길이가 똑같도록 문장이 짧으면은 뒤에다가 뭘 쭉 붙여줍니다. 의미 없는 걸.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패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패드라는 요 단어를 위해서 정의를 했고요. 자, 일단은 정해진 길이로 모든 샘플들의 길이를 맞춰주되 정해준 길이보다 짧은 샘플에는 패드를 추가해서 길이를 다 똑같이 맞춰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방금 요 인코디드 된 문장들의 길이의 분포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여기 plt.hist를 하면은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리뷰의 최대 길이는 63이고 최소 길이, 제일 짧은 문장은 단어 한 개짜리. 뭐 예를 들어 크크도 하나의 문장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일 긴 리뷰는 63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13.9. 평균 이제 14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긴 리뷰가 63개짜리니까 모든 리뷰의 길이를 63으로 일단은 통일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냥 긴 문장이 있으면 임의로 뒷부분은 잘라내고 그냥 앞에 뭐 한 단어 30개까지만 쓰겠다. 혹은 뭐 40개까지만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리뷰 길이를 63으로 통일을 한번 시켜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encoded.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문장씩 막 읽다가 요 문장의 길이가 맥스 길이보다 짧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패드라고 하는 것, 요 패드의 인덱스를 쭉 더해주게 됩니다. 패드 인덱스를 쭉 더해주게 되고요. 자, 그럼 얘를 실행시키고 나면 전부 다 길이가 63으로 이렇게 이제 맞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3으로 맞춰진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뭐 10개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얘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자, 74, 78, 27, 9, 4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문장이겠죠. 얘는 이제 뭔가 의미가 있는 한국어 문장이고 뒤에는 그냥 이제 다 1111111 그냥 63개 모든 문장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임의로 집어넣은 어디 갔어요? 임의로 집어넣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정수로 매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기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 문장의 길이를 다 똑같이 맞춰주는 것을 패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원하드 인코딩 부분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을 우리가 단어를 이제 정수로 지금 나타냈는데 사실은 정수로만 나타내도 조금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다시 한 단어를 임의의 벡터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것들을 할 때 이제 크게는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하는 방법 하나랑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좀 더 자주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임베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네. 원하드 인코딩과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